시장은 경매다. 피터 스테이드마이어 마켓 프로파일 창시자. 시카고 상품거래소 30년 트레이더. 가격은 광고다. 볼륨이 진실이다. 오늘 배울 3가지 유동성 공백, 델타 볼륨 프로파일, 풋프린트 분석, 지표 센세 시작합니다. 어떤 게 매도세로 빠진 건지 예측만 할 뿐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양봉인데 진짜 매수세가 들어와서 오른 건지, 음봉인데 매수 힘도 강한데 매도 힘이 더 강해서 내린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비유 한번 해드릴게요.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A 후보 당선. 근데요, 투표율이 20%였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민심이 좋은 걸까요? 정확히 알 수 없겠죠. 투표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차트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볼륨이 없어요. 이게 진짜 상승인가요? 스테이드마이어가 뭐라고 했죠? 볼륨이 진실이라고 했어요.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어디서 유동성이 비었는지, 어느 가격대에 볼륨이 몰렸는지, 그리고 캔들 안에서 누가 이겼는지. 이게 진짜 볼륨 분석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리퀴디티 보이드 디렉터입니다. 지표 검색란에 리퀴디티 보이드 디렉터를 검색하시고 맨 위에 걸 클릭. 리퀴디티 보이드, 유동성 공백이죠. 이 지표의 이름 유동성 공백이 무슨 뜻이냐면, 비유를 해볼게요.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타요. 1층에서 10층을 가는데 이 중간에서는 아무도 안 타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멈춤 없이 쭉 올라가잖아요. 차트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중간에 매물이 없으면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려올 때도 쭉 내려가요. 매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표가 뭘 보냐면요, 볼륨이 평소보다 확 빠졌는데 가격이 크게 움직였나, 이거를 봅니다. 이 지표 보시면 이렇게 청녹색이랑 이 적색이 보이죠. 이 청녹색 막대는 가격이 오르면서 유동성 공백이 나타났을 때 나오는 표시고, 빨간색 막대는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서 유동성 공백이 발생됐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점선이 있어요. 이 점선이 임계선으로 보면 되는데, 즉 숫자 1을 넘으면 바이사이드 임밸런스라고 뜹니다.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을 넘으면 셀사이드 임밸런스라고 뜨고요. 바이사이드 임밸런스의 의미는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 이제 하락이다라고 의미를 하는 거고, 셀사이드 임밸런스는 가격이 너무 급하게 내렸다, 상승을 예상하는 거예요. 약간 과매수, 과매도 개념하고 비슷하지만 이 지표를 해석해보면 완전히 다르죠. 자, 이제 이 지표의 진입 시그널을 알아볼게요. 롱 진입은 간단해요. 셀사이드 임밸런스가 뜨면은 그때 롱을 바로 진입합니다. 반대로 바이사이드 임밸런스가 나오면 그때 바로 숏을 진입해요. 보시면 셀사이드가 나오고 하락하지 않고 움직이다가 결국 조금 올랐죠. 여기서도 바이사이드 임밸런스가 뜨고 나서 바로 음봉 장악형 캔들로 덮였고, 그리고 이 유동성 공백의 신뢰도는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1보다 더 멀리 2에 가깝다던가 더 공백이 더 심할 때 신뢰도가 높아요. 이 구간을 보시면 1에 걸쳤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백이지만 반대로 흘렀어요.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인데 뭐 유동성 공백이 약한데 바로 장악형이 나왔고, 여기서도 바이사이드 임밸런스 엄청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지 못하다가 툭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지표는 하이타임 프레임에서 봉이 바뀔 때 이런 신호가 나오면 스캘핑 단타적으로 접근해도 좋아요. 핵심은 볼륨 없이 움직인 가격은 되돌아온다입니다. 이 핵심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정을 보시면 이 기본값이 30으로 돼 있어요. 이걸 높이면 더 긴 기간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 신호가 적게 나와요. 하지만 신뢰도가 높죠. 이 길이값을 낮추면 신호가 많이 나오고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G스코어 값은 기본 60으로 되어 있고, 이 볼륨 쇼크를 몇 개 봉 기준으로 비교를 할지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높일수록 보수적으로 나오고 낮출수록은 덜 보수적이겠죠. 이 로우 볼륨도 낮출수록 더 극단적인 저볼륨만 감지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값이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 정도까지만 추천드려요. 그리고 리턴 G스코어 룩백은 가격의 움직임을 몇 개의 봉 기준으로 비교를 할지, 그게 기준입니다. 길이값을 길게 하면 여러 개 봉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건 100, 200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페이드 웬 볼륨은 기본값이 0.01인데 저 볼륨이 아닐 때 얼마나 신호를 줄일
어딜지를 나타내요. 0에 가깝다는 건 저볼륨일 때만 신호를 하는 거고 1은 볼륨에 무관하게 신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0에 가까워야 보수적이겠죠. 이 어퍼 로우 값은 기본 1 마이너스 1인데 좁히면 신호가 많이 나오고 넓히면 신호가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설정 값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 리턴 G스코어 길이 값을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2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00으로 바꾸니까 아까 전에 5개 예시를 비유 드렸잖아요. 첫 번째에서 임밸런스가 나오고 오르고, 두 번째에서는 바로 음봉 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가 없어진 거예요. 세 번째에서 1에 근처였는데 원래 여기서도 숏이 나왔어야 되는데 올랐었잖아요, 아까 예시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걸러졌어요. 60이었다면은 이 지표 신호에 당할 수 있었는데 걸러진 거죠. 이 구간 또 보면은 음봉 나오고 바로 양봉 장악형 나오고, 이 구간 또 바이사이드 임밸런스가 나오고 바로 내리고, 즉 아까 안 맞았던 단 하나, 이것만 딱 걸러진 거예요. 엄청 좋죠. 그래서 저는 이 지표를 쓸 때 200이나 150 이렇게 길이값을 높여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지표만 보면 뭔가 하나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지표를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지표는 델타 플로우 볼륨 프로파일이에요. 지표 검색란에 델타 플로우 볼륨 프로파일을 검색하시고 맨 위에 걸 클릭. 여러분, 볼륨 프로파일 계열은 제가 많이 이때까지 설명드렸었잖아요. 이 가격대에서 많이 거래가 됐었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100만 개가 거래됐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많았어, 파는 사람이 많았어, 그건 모르잖아요. 이 지표는 다릅니다. 이렇게 가격대별 매수 매도의 비율까지 보여줘요. 즉 델타는 매수 비율 빼기 매도 비율, 이렇게 플러스 50%면 매수가 50% 많았다, 마이너스 50%면 매도가 마이너스가 많았다. 그래서 일반 볼륨 프로파일은 단순하게 매물대 그 구간에서 가격이 많이 거래됐네, 끝입니다. 근데 이 델타 플로우 지표는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됐는데 매수가 더 많았었네. 그럼 여기가 강력한 지지가 될 수 있겠네. 아니면 여기서 거래 많이 됐는데 매도가 많았었네. 그럼 금방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이걸 세부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 배경 색깔로 매수 우위, 매도 우위 구간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일반 VP, 볼륨 프로파일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청록색 막대가 있는 매수 우위 구간은 이렇게 청록색 계열의 영역이 떠요. 그 매도가 우위였던 구간들은 주황색 영역으로 보이고, 즉 한눈에 이 차트 전쟁터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란 테두리, 이게 POC입니다. 거래량의 최대 가격, 즉 강한 자석이에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설명드린 이 유동성 공백 지표랑 조합을 하면 이 지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아까 보시면 이 셀사이드 임밸런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도 불균형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롱 진입 신호였죠. 그런데 이 구간을 보면은 POC 부근하고도 멀고 이 경계선도 주황색이 엄청 진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가장 진하죠. 그럼 우리는 이 구간까지를 타겟 범위로 잡고 여기서 익절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작아 보여도 1시간 봉이라 1.3%가량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죠. 이 바이사이드 임밸런스에서는 여기서 진입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0.6%의 근소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원래 이 구간은 엄청 좋은 타점인 게 이 주황색 영역이 매도세가 강한 구간이잖아요. 이 바이사이드 불균형까지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더 반대로 흘렀어야 되는 타점이긴 해요. 좀 아쉽죠. 그리고 이 구간에 셀사이드 임밸런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랐죠. 그런데 여기가 POC잖아요. 당연하게 우리가 뛰어다니다가 큰 벽을 만나면 넘지 않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막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익절을 하는 게 좋아요. 일시적으로 반익을 하든 풀 물량을 익절하든.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약 1%가량의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이 구간에서 바이사이드 임밸런스가 나왔잖아요. 즉 이 POC 벽에서 숏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럼 더 정밀도가 높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캔들에, 이 양봉 캔들에서 숏을 가서 약 2%가량의 큰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POC가 결국 뚫렸는데 또 바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특정한 신호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애초에 진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사이드 임밸런스 불균형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숏을 가야 돼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POC를 뚫으면서 나온 양봉 캔들이에요. 일시적으로 유동성 불균형으로 인하여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이 POC의 단단한 벽을 지켜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패턴은 여기입니다.
이 불균형된 여기에 쌓인 유동성을 이 아래 꼬리가 긴 망치에 가까운 이 도지 캔들이 유동성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길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숏을 갔어도 약 7% 가량의 수익을 볼 수 있으면서도 여기서 유동성 먹은 걸 확인했으면 이 POC 위 이 구간에서 롱을 진입했다면 또 이렇게 1%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패턴 잘 보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바이 사이드 임밸런스 불균형이 나왔으면 숏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POC를 뚫으면서 나온 이 양봉 캔들, 일시적으로 하락은 나오겠지만 POC라는 벽을 못 뚫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숏을 빨리 익절하고 다시 롱을 가는 전략. 이때 중요한 건 유동성 수입이 이 아래 꼬리가 긴 캔들이 나와서 유동성을 먹었는지 보는 거예요. 이 캔들까지 보면 마지막 롱 들어간 개미들을 털으면서 올리겠다라는 의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POC를 뚫어주는 모습의 음봉 캔들까지 나왔지만 결국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 논리를 이해했다면 우린 상승할 거를 알고 있었겠죠. 여기서도 많이 낚였겠지만. 그리고 이 구간을 보면은 셀 사이드 임밸런스가 나와서 우린 롱을 갔어야 됐잖아요. 근데 내려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손절하면 돼요. 0.3%?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구간이. 하지만 이게 나왔다는 뜻은 곧 반전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롱 구간을 이 POC 구간에서 잡아볼 수 있었겠죠. 잡았으면 최대 2.5%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바이 사이드 임밸런스가 나왔잖아요. 곧 하락을 한다는 의미죠. 하지만 이 구간에 청록색 매수자 우위의 볼륨이 쌓였어요. 그러면 이 신호랑 상이한 거잖아요. 그럼 당장에 우리가 숏을 갔으면 뭐 지금 음봉이니까 뭐 어느 정도 익절할 수 있었겠지만, 더 확실한 건 이 유동성이 뚫릴 때, 이 청록색 매수자 우인 이 벽이 뚫릴 때 숏으로 가시는 게 더 안전해요. 즉 여기서 약간 내리다가 다시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손절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 정도면 사실 손절은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더 확실한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건 이렇게 결국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 매수자 우위 볼륨을 뚫어버렸죠. 그럼 우린 여기서 숏을 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불균형을 체크했고, 두 번째로 벽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벽이 뚫린 것까지 체크를 했죠. 그럼 이 구간에서 숏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숏을 갔어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매수자 우위 벽을 막고 다시 튕겨져 나가서 쭉 하락에 꽂혔죠. 그리고 POC까지 뚫어버렸어요. POC는 결국 강력한 벽이기 때문에 이 POC 윗구간에서 익절을 할 수 있었겠죠. 지금 보시는 이 케이스는 15분봉이라 캔들이 커 보여도 1시간봉이 아니기 때문에 막 5% 막 이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수익인 마이너스 약 1.9% 가량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먼저 셀 불균형이 나오면 조만간 추세 반전하여 상승할 확률이 생긴다로 해석하시면 되고, 이 바이 불균형이 나오면 조만간 하락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 델타 볼륨의 벽들을 체크하면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막힌 구간의 벽들을 보면은 41%, 50% 가량의 매수자가 아주 우위인 벽이에요. 이걸 뚫을 정도의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는 이 구간에 있던 세력들이 물량을 팔아 넘겼다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POC 구간은 당연히 큰 벽이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세트의 조합을 완성시킬 한 가지 지표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플로우 스코프 지표예요. 지표 검색란에 플로우 스코프를 검색하시고 나오는 걸 클릭. 지표를 설치하시면 캔들마다 이렇게 뭐가 나오죠. 이게 풋프린트 차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전문 트레이더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원래 풋프린트를 보려면 시에라 차트, 북맵, ATAS 등 월 수십만 원을 내고 써야 되고 복잡해요. 그런데 이 지표는 트레이딩 뷰에서 이렇게 풋프린트를 볼 수 있어요. 무료로요. 이게 어떤 원리냐 면 1분봉의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리고 상위 타임 프레임 캔들 안에서 쌓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매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1분봉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1분봉의 종가가 여기 고가랑 가까웠다면 그 1분 동안 매수가 이겼다는 거고, 그걸 매수 볼륨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종가가 저가에 가까웠다면 그 1분 동안 매도가 이겼다는 거고, 매도 볼륨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가격대별로 쌓으면 이 가격대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캔들 내부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캔들에 보셔야 할 건 이 보라색 박스예요. 여기를 보시면 이 맨 위에가 총 볼륨이에요. 그리고 여기 B라고 나온 게 매수자 볼륨이고 S가 매도자 볼륨이에요. 근데 이 캔들은 양봉인데 자세히 보면은 매도가 약간 더 우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캔들을 보면 음봉 캔들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매도자가 57.65%로 압도적으로 우위예요. 그리고 캔들을 보면은 이
이 캔들을 잡아먹는 장악형 캔들도 아니에요. 근데 우린 이 지표, 이런 신호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매수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를 캔들 색이 아닌 이 볼륨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하나. 그래서 캔들의 겉모습과 속이 같은지는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양봉이고 장악형이네, 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매도 우위가 확실히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양봉인데 매도자가 약 우위고, 여기서 확실히 우위인 게 보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차트라는 하나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매수자가 약간 우위죠. 근데 캔들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넘을 정도의 매수세가 아니라는 거죠. 캔들 크기도 너무 작은데 매수세가 우위긴 하지만 여기 57%고 여긴 더 큰 캔들의 양봉인데 음봉 약 우위고, 그걸 뛰어넘을 만한 스토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음봉이 크게 떨어졌죠. 그 여기를 보면은 67.18%나 돼요, 하락이. 즉 여기서 확실한 하락 추세를 우린 얻을 수 있는 거죠, 힌트를. 그래서 이런 구간도 보면은 매수자가 60%가량 우위인 장대예요. 그러니까 올랐잖아요, 다음 캔들에. 근데 여기를 보면은 양봉인데 매도자가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음봉 캔들이고 작지만 매도자가 엄청나게 우위예요. 63%가량이 되죠. 그리고 캔들을 보면 윗꼬리가 엄청 둘 다 길죠. 즉 이 구간에서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단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있단 거예요, 계속. 그 진실 여부가 이걸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이 나왔죠. 인간으로 따져도 우리가 좋아하는 인간 유형이 뭐예요? 겉과 속이 같은 인간들을 좋아하잖아요, 사람으로서. 꾀림직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차트도 똑같습니다. 꾀림직해 보이지 않는 캔들을 골라야 돼요. 그게 이 지표인 거고.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55%는 약한 우위로 보시면 되고, 60% 이상은 강한 우위, 65% 이상은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그래서 60% 이상 구간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보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 가시면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제가 2로 설정을 했는데 이건 두 개의 캔들을 합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디가 우위인지를. 이건 큰 그림을 볼 때 유용한 방식이에요. 이것도 사용을 해보세요. 본질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매매를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캔들 몸통이 작은 도지 캔들이에요. 이 풋프린트를 보면은 매수자가 무려 72%나 되는 엄청난 우위예요. 그럼 여기서 이 도지 캔들의 형태가 위아래 힘차게 싸우고 있었다는 건데, 결국 이 내면을 보면 매수자가 72%나 우위라는 건 물량이 여기서 거의 다 털렸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매수자가 우위니까. 그리고 이 구간 또 매수자가 우위인데 매수자 불균형 상황까지 떴죠. 그리고 이 불균형을 통해서 우린 일시적으로 내려간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전략은 좋은데 보시면 이 풋프린트 지표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봐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지표를 합치고 그 이상으로 시인성 좋게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유동성 불균형은 이렇게 따로 캔들 차트에 즉각적으로 보이게 만들었고요. 그 유동성의 크기는 이 오른쪽 상단 바에 보이게 이렇게 놔뒀어요. 지금은 0.47로 매수자 불균형에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면 이렇게 유동성 공백이 신호로 나와요. 그리고 풋프린트는 이렇게 총 볼륨으로 바이, 셀 물량을 전 4개의 캔들까지 총 5개가 이렇게 표기가 돼요. 즉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다 편하게 매매할 수 있게 만든 지표예요. 그래서 이제 이 DN 델타 플로우 스코프 지표면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표 또한 구독자님들한테 전부 아무런 조건 없이, 즉 거래소 가입, 전화번호 수집 없이 구독, 좋아요와 댓글에 DN 델타 플로우 지표라고 적어주신 내용만 고정 댓글 상단에 제 카톡이나 텔레로 보내주시면 즉시 지급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요 제가 영상에 업로드한 모든 지표들 또한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고, 영상에 업로드하지 않은 지표들까지도 드리고 있어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사실 트레이딩 오래 했어요. 잃어본 적도 많고 힘들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좋은 도구들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 지표들이 구독자님들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고요. 올해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좋은 수익 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도 올해는요 더 좋은 전략들과 더 좋은 지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상 지표센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